팟캐스트의 선명. 이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66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왜 눈을 감고 있어요? 네? 야할 때. 아니, 야할 때는 뭐예요? 느껴보려고? 야할 때는 뭐예요? 잠깐 눈을 감았어. 아, 나도 더 느끼려고 하는 줄 알았어. 네, 오늘 2부에서는 청정잡스와 환승역의 그 여자 코너 준비가 돼 있는데요. 오늘 청정잡스에서는 저희가 어제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여성들에게 최고의 신랑감 직업으로 손꼽히기도 했던 항공사 파일럿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뭐 남성들도 어린 시절에 장래희망으로 파일럿 꼭 한 번씩은 거쳐가는 코스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혀요.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 원래 기계치여요. 어렸을 때부터 왜. 치여요. 장난감 조립 막 하잖아요. 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젬병이어서 뭐 기계 다루고 뭐 이런 걸 아주 못, 아예 도로지 말로 조지는 것만. 맞습니다. 네. 기계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지금도 사실은 우리 재율이 로봇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조립해줘요. 요즘 애들 조립하는 게 힘들어요. 난 못해요. 예, 어려워서. 예. 또 뭐 못 받고 이런 것도 다 우리 와이프가 합니다. 아, 진짜요? 못해요. 못 박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요? 못하면 손 찍습니다. 네. 믹스앤피스 사세요. 안 돼요, 그거. 옹벽 돌지도 못하는 거. 어쨌든, 근데. 저는 뭐 키가 안 돼서 안 되지. 아니, 키 상관없지 않아요. 앉아서 일하는데요. 상관없어요. 160 이하도 가능합니까? 160 이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160 이하는 언저리잖아. 대한민국 법상 언저리지. 현역 군인을 갈 수가 없어요. 네, 뭐 어쨌든 오창석도 할 수 있는 걸로. 파일럿은 모르겠고 그냥 파일럿? 그 개인 전세기 타는 외국 영화를 보면 딱 문 닫고 딱 자기 여자친구랑 안에서 놀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부러웠었죠. 파일럿이 아니고 그거는 그 안에서 노는 사람이 되고 싶었군요. 그 안에서 노는 사람 최고죠. 그럼 돈을 벌어야죠. 1,000억, 2,000억대 부자가 돼야죠. 그러게. 토니 스타크. 위대한 개츠비처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창츠비. 네, 그럼 오늘 청정잡스 17번째 시간 함께해줄 스페셜 게스트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14년째 민간항공사에서 비행 조종사로 일하고 계신 카타르 항공의 이장영 부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EJ에 출연하신 적 있다고 들었어요. 네, 지난번 한진그룹 할 때였죠. 그때 여기 놀러. 박창진 때였나요? 아니요. 그냥 한진 때? 특집. 한진 특집 때 그냥 놀러 왔다가 그 작가님께서 갑자기 들어오라 그래갖고 얼떨결에 들어와서 잠깐 몇 마디 하고 나갔었습니다. 당시에 아시아나에서 막 간둘 때. 아시아나요? 대한항공에서 간둘 때였나요? 네, 한진이군요, 참. 네, 아시아나는 제가 마일리지를 모으고 있고요. 대한항공에서 딱 간둘 때여서 딱 맞겠다 싶어서 잠깐 들어와서 방송했고.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카타르 항공으로 이동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뭐 이제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기장 또 이 파일럿들이 오랜 비행 시간 할 게 없어가지고 EJ를 엄청 듣는다는 소문을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EJ를 어떤 기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시네타운 나이트를 듣다가 EJ를 어떻게 들었는데 기장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장유 씨는 EJ 듣나?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걔들 너무 듣보잡인 것 같아갖고요.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 이렇게 클 줄 몰랐었어요. 그때. 초반에. 근데 그 기장님은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이거든요. 쌍년 특집 이런 것들부터 들었나 아니, 봐요.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많이들 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 자동 항법 장치인가? 그거 켜놓고 별로 할 일이 없죠? 근데 안에서 못 들어요. 안에서 못 들어요? 네, 규정상 못 들어요. 그 뭐에서 들어요? 안에서 듣는다 그러던데, 내 아는 기장은. 규정상 자동 항법 켜놓고 객실로 들어와서 들어요? 레스트 할 때. 저희가 이제 근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근무 시간을 벗어나면 이제 자기 레스트가 있거든요. 그럼 나가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그때 듣는 거죠. 사실 그 레스토랑에 잠을 다 잘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뭐 스위치가 있어갖고 스위치 끈다고 바로 자고 키만 깨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그 잠을 이제 매니지하면서 남는 시간에 많이들 들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거기 사실은 뭐 비행기 출발할 때는 문 잠궈놓고는 아무나 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네. 그럼 몰래 그냥 귀에 꽂고 있으면 되지 뭐. 근데 규정상 안 되니까 안 되는 건 법을 지키는 분이시고 제가 하는 기장은 그냥 듣는다 그러더라고. 오랜 시간 동안. 진짜요? 네, 제가 탔던 기종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박누리한테 연애해요 요새? 왜요? 뭐 자꾸 저 하라는 진행은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 그게 아니라 제가 다른 거 뭐 이렇게 일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네, 오늘 제가 뭐 끝나고 바로 와. 뭐 그런 일. 그런 거군요. 그래 알았어요.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카타르 항공에 계시면은 카타르에서 생활을 해서 고기를 못 드신다고. 네, 돼지고기가 안 되죠. 이제 이슬람 국가니까 돼지고기가 안 되고. 돼지고기만 안 되고 뭐 양 이런 거 다 돼요? 소. 아, 양이요. 예, 양고기. 양고기 맛있겠다. 네, 지난번에 여자친구가 놀러 왔을 때 뜨거운 양고기를 먹고 여자친구가 너무 뜨거워서 입김을 내뱉었는데 주먹을 날릴 뻔했어요. 냄새 나서? 예. 양고기 테이블이 좀 멀어서 손이 안 닿는데 진짜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양고기는 그 조리법 이렇게 해서 냄새 안 나게 하는데 원래 양고기 냄새가 심한 고기예요. 장난이 나. 아, 그래요? 네. 저도 호주에서 먹어봤을 때는 가까이 가지를 못할 정도로. 냄새 많이 나. 양고기도 먹군요. 그리고 양고기를 많이 먹는 그분들 냄새도 참 특이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양고기 좋아하는데. 아니, 여기서 먹는 건 안 나잖아. 한국에서 먹는 양고기는 그래요? 네. 나중에 오세요. 오시면 만약에 진짜 양고기. 여기서 그렇게 냄새 심하게 하면 아무도 양고기 안 사 먹지. 그러네요. 근데 일단은 항공사 조종사나 스튜어디스 꿈꾸는 사람들이 장점으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 외국에 살고 계시긴 하지만 세계 곳곳을 가볼 수 있기 때문에 난 이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부기장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내가 조종사가 되고 싶었는지? 저는 좀 다른데요. 전 원래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어울린다. 근데 원래 억수탕 이런 거. 네? 아니요. 저는 영화를 무지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영화 보던 그 시절만 해도 한국의 센서십이 되게 심했어요. 맨날 영화가 나오면 외국 자료에 비해서 몇 분씩 막 다 잘려나가고 왜 이렇게 있잖아요. 이불 덮다가 사라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촛불로 갑자기 사라지고. 네. 그게 너무 싫어서 영화를 외국 가서 보고 싶었는데 근데 외국을 가는 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조종사를 꿈꿨죠. 네. 근데 지금 뭐 박원우리가 앞에서 그 조종사나 스튜어디스는 전 세계 곳곳을 갈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가서 그냥 호텔에 들어가서 그냥 뻗는 거 아니에요? 뭐 관광할 시간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저는 777이라는 비행기를 탔는데 유럽이 사실 볼 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330이라는 기종이 비수기 때 유럽을 가면 주 4편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4박 5일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현지에서 풀데이로 이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시간이 있죠. 그러다가 성수기가 돼요. 그러면 주 7회로 바뀌면 24시간 스테이로 바뀌거든요. 그럼 저희가 가요. 그럼 저희는 가서 잠만 자고 항상. 참 우울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 시간도 없을 것 같아. 그러게. 그래서 777은 좀 이렇게 경력 있던 조종사들이 탔었고 330이 이제 이니셜 기종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갓 들어온 이제 갓 부기장이 된 후배가 잘생겼어요. 잘생겼고 키 크고 그 후배는 가면은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과 재미난 투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잘생기고 봐야 되군요. 네,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일단 궁금한 거, 제일 먼저 궁금한 거, 뭐 이렇게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숙소로 옮길 거 아니에요? 네. 숙소로 옮기면은 뭐 조종사, 부조종사, 스튜어디스 다 같은 객실이죠? 이렇게 같은 호텔이죠? 숙소가? 네. 대한항공은 그런 시스템인데 일본 항공사들은 기장 부기장을 분리를 하더라고요. 기장 부기장이 아니라 기장하고 객실 승무원은 분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비용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종사 쪽이 좀 파워가 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거기 걔네들 이제 조합이 있으니까. 그러면 객실 승무원들 조금 낮은 호텔을 주나요? 그렇죠. 심지어 대한항공도 프랑크푸르트 노선 같은 경우에는 객실 승무원들은 공항 반대편으로 가요. 근데 그들은 48시간 스테이를 하고 저희는 24시간 스테이에서 바로 공항 앞에 있는데 그 쉐라톤에 묵었는데 반대편 호텔에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미군들이 숙소로 쓰던. 좀 안 좋군요. 왜 웃으시죠? 가봤다니까? 가봤다니까. 갈 수 있지, 뭐, 그래. 갈 수 있죠. 거기에 샵이 있어요. 무슨 생각하세요? 네, 물건 사는. 기장에 특권이 있나 싶어서. 기장이 시키는데 뭐, 이렇게. 나 같으면 내 몸은 쉐라톤에 있지만, 안테나는 계속 반대편에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크루샵이 있어갖고, 누구 부탁받은 물건을 사러 갔었는데, 이제 미군들이 옛날에 숙소로 쓰던 BOQ를 개조한 자그마한 호텔이더라고요. BOQ 듣기만 해도 힘들어요. 네. 그런데 묵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같은 숙소를 쓰면, 보통 우리나라는 대부분 같은 숙소 쓴다 그랬으니까, 이제 뭐, 저녁에 밥도 같이 먹고 술도 한잔 먹고. 네. 보통 그렇게 하죠. 그것도 기장부장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누구냐. 얼굴이 소중하군요. 제가 이제 초반에는 그런 같이 밥 먹는 자리를 많이 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게
나는 계산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아니요, 이게 이제 주로 보통 호텔에서 먹을 때는 네. 사갖고 와서 먹을 때가 많은데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리 기장님이라도 실수를 많이 하세요. 말이나 꼰대 있죠, 꼰대. 꼰대. 네. 이거는 어떤 직군을 하고 그냥 나이 들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올리기 싫겠네, 꼰대가 있으면. 네. 그러면 슬쩍 그러면 우리 저 꼰대 기장 빼고 우리끼리 모이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분위기를 잘 안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그런 분위기를.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휴대폰이 막 열심히 이런 카톡이나 이런 게 없었던 시절이니까 연락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와이어리스를 공짜로 이제 회사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때는 호텔의 인터넷을 돈을 내고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였는데 요즘은 인터넷 다 쓸 수 있으니까 이제 회사가 계약을 그렇게 해요. 인터넷까지 포함을 해서. 방에 들어가서 남자친구랑 카톡해야죠. 언제 모여서 거기서 별로. 아니, 제가 왜 여쭤봤네요. 얼마 전에 사고 하나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저한테도 들리더라고요. 네, 승무원가. 어느 항공사야, 그거? 모항공사라고. 무슨 사고? 그러니까 그 기장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회식을 했나 봐. 외국 가서 나가서. 네. 그리고 나서 여자 승무원이 먼저 호텔방에 갔는데 어떻게 해갖고 이제 성폭행 하려다 실패했죠. 그게 이제 기사가 났던 그래서. 네, 그 기사가 났죠. 기사가 났는데 사실은 그 운항 승무원은 이제 프런트 얘기해서 키를 복사를 했죠. 남자가? 네. 근데 본의 아니게 라스트네임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외국 애들한테는 그 라스트네임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 리의 키를 복사해달라니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달랐던 거죠. 리 많잖아요. 이씨들이었구나. 많지. 리동영 동무 혹시 아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렇게 무식한 짓은 안 해. 어떻게 키를 복사를 해가지고 말로 꼬시든가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환상이 있는 직업이거든요. 이 직업 자체가 스튜어디스들하고 같이 이제 조종사가 사람 사는데 전용 딱 가방 들고 가는 거 보면 진짜 멋있는데 그. 조종사들의 가방 안에는 그럼 뭐가 들어있어요? 007 가방. 그러니까 각진. 각이 졌죠. 네.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변했을 거예요.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구입해서 갖고 다니는 가방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 안에 그 차트가 있어요. 이제 잽슨 차트하고 리도, 그러니까 이게 독일 쪽에서 만드는 그 독일의 루프트한자가 만드는 리도라는 차트가 있고 미국 중에서는 잽슨 차트라는 게 있는데 그 차트가 되게 두꺼워요. 베개를 쓰기 딱 좋아요. 근데 예전엔 그걸 다 넣어서 다녔어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개인 게 있었고 예전에는요. 요즘은 회사가 이제 일종의 라이브러리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출근을 해서 그 책을 받아다가 가방에 넣어서 비행을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든 정보, 공항에 대한 모든 정보, 차트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근데 회사를 이직을 했더니요. 아이패드를 주더라고요. 아이패드 안에 다 있어요. 그렇네. 네. 큰 가방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네요. 제가 이전 항공사에서 한 14일짜리 패턴의 화물기 비행이 있어요. 네. 인천공항 딱 출근하면 7건을 줘요. 부기장이 더 많거든요. 어깨 빠져요, 막. 근데 그걸 제가 다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제가 갖고 앵커리지에 가갖고 비행기에 두고 내리면 다음 사람이 와갖고 또 그 책을 수령해서 전 세계를 도는 거예요. 근데 여긴 갔더니 아이패드를 주더라고요. 훨씬 더 진부한 회사네. 그러니까요. 아이패드가 들어있는 걸로 그럼 요즘.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항공사 파일럿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민항사의 조종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일반적으로? 저 얼마 전에 이제 아는 분이 회사를 이제 카타르항공을 그만두고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분은 객실 승무원이셨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우연한 기회에 이제 인천에서 카타르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네. 회사 직원인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책을 보니까 조종사 공부 관련 책을 보고 있길래 제가 말을 걸어봤죠. 이 책을 왜 보시냐니까 조종사 준비한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본 게 있죠. 그리고 그분한테 오히려 정보를 제가 좀 얻었어요. 그게 저희 때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요즘은 보니까 저는 항공대를 나와서 항공대 내에 비행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스폰서십이 대한항공에서 스폰서십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끝내고 나면은 바로 제주도에 내려가서 교육을 받고 바로 입사가 되는 코스인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리고 공채도 있었는데 지금은 공채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1000시간의 비행 시간을 요구하고요. 그 비행 시간이 없으면 입사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대한항공 단독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일단 미국의 FAA라는 이제 Federal Aviation
어드미니스트레이션하는 그 미 연방 항공청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 이 부기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2013년도에 확정적으로 바꿔요. 네. 근데 그 기준이 1000시간이에요. 아. 근데 미국이 지금은 자기네 걸 셋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게 셋업이 아마 끝났는데 보통은 미국에 취향하는 항공사들은 거의 미국과 똑같은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강제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마 그걸 대비한 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에요. 아니, 저도 왔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그냥 삼성전자 직원이 미국 가서 그 1000시간인가 연수 받고 대한항공 부시 파일럿이 된다. 뭐 이런 걸 봤거든요. 아마 그게 똑같은 그런가 봐요. 네. 근데 대한항공만 1000시간이고 지금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500시간이고요. 다른 지금 저비용 항공사들은 뭐 250시간 그리고 이제 그 저비용 항공사에 있는 저기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한쪽 대답은 우리 회사 입사 기준은 운항본부장이라고 본부장 마음속에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른대요 자기도. 다운랜드 같은 곳이네요. 요즘엔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 군 출신 그니까요. 조종사와 민간항공사 조종사. 공사 통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일단 공사 그 의무 복무 기간이 늘었죠. 14년으로. 예전에 12년이었는데 그게 늘어서 어느 정도 이제 30대 중반에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나오면 대부분은 되게 귀한 자원이거든요. 비록 이제 민항과 좀 관련 없는 업무를 했지만 그래도 조종사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부분 양항공사에서 흡수를 하려고 그래요. 또 그쪽에서 끌어준 쪽도 많고 그리고 혜택이 더 많죠. 입사와 그러니까 2년 반이라는 어떤 혜택도 받고 있고 이제 기장이 되기 위한 순서를 새길 때 그리고 이미 훈련 단계에서부터 입사가 된 상황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게 민출신하고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수습 기간도 없어요. 아 그냥 바로 곧바로. 네,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출신들은 이 인원을 측정할 수 없는 게 예전에 어떤 그 공채나 이런 공채는 자기네가 명수를 정하면 되는 거고. 네네. 뭐 항공대 자원이나 이런 자원들은 자기네가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알잖아요, 명수를.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냥 빵빵명식으로 공고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자기네가 이번에 뽑아야 할 인원이 있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자원이 마음에 들면 다 안 뽑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 공채를 없앤 게 가장 큰 어찌 보면은 지금 항공 조종사 수급의 패착이 아닌가. 물론 그게 미국의 어떤 항공법이나 이런 걸 따라가는 측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근데 미국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입사시켜가지고 동남아가 돌리고. 네, 737이란 작은 비행기 이런 거 타면서 이쪽에서 쭉 해갖고 비행 시간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네, 이미 저비용 항공사들 그렇게 조종사를 뽑아 쓰고 있거든요. 저비용 항공사 많이 생겨가지고 조종사 모자란다는 얘기가 조종사 부족하다고. 네. 그런데 사실입니까? 실제로 수급이 전 세계적으로 모자란 건 또 사실이고요. 그리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비행낭인이라 그래서 해외 나가서 혹은 한국에서 비행을 열심히 해갖고 비행 시간을 쌓았는데 취업이 안 된 사람도 많아요. 비행낭인? 네,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저비용항공사에 있는 그 기장으로 근무하는 후배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조종사가 많이 부족한데 그 앞에 생략된 말이 있더라고요. 가로 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로 닫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뛰어나나 그 우리 사회에 맞지 않는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러면 이제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 1년에 신규 채용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네요. 아니죠. 그렇게 나죠. 그러니까 필요한 자원이 있으면 무조건 뽑는 거죠. 근데 이미 그 사람들도 이제 뽑는 채용 과정이 있잖아요. 태워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제 중간에 시뮬레이터라는 과정도 있거든요. 네. 그걸 딱 태워보면 느낌이 온대요. 아 바로 오는구나. 네. 필이 오는구나. 그럼 조종사 교육을 받으면서 조종사가 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비행 공부를 하고 있는 후배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왕도는 아니지만 정도를 걸었거든요. 어떤 정해진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과정만 수료를 하면 한 발자국 나아가는 거라서 힘든 건 없었어요. 근데 저희 동기들만 좀 고생한 케이스는 있어요. 이제 그냥 동기들 얘기니까 저희는 본의 아니게 2년이 딜레이가 됐거든요. 저희 잘못이 아니에요. 4년제 학교제 들어왔는데 학교 5년 만에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희 잘못이 아니라 학교 잘못이거든요. 뭐 그런 거. 근데 그 1년이 더 있으면서 제주도 교육과정이 바뀌는 바람에 바로 내려가서 입사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가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뭐 미국 갔다고 하면 토탈 2년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2년이 어떤 2년이냐면 제가 정년까지 근무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정년 마지막 2년에 기장 월급을 못 받은 거죠. 아, 그러네. 가장 높을 때 월급을 두고 못 받는 거네요. 아니 근데 지금 14년 동안 비행하고 계시다고. 14년째예요. 14년째라고 들었는데 근데 아직 부기장이신 거잖아요. 아마 제가 최장수, 그러니까 기장 교육을 거부한 사람 빼놓고는 거부한 사람도 있거든요. 네. 빼놓고는 아마 제가 최장수를 기록하지 않을까. 기장이 되려면 얼마나? 저는 이제 회사 사무실이 되게 제외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기장 교육 인사명령이 났어요. 인사명령이 났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들어가서 이제 기장 교육을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밟으면 되는데 일주일 전에 사표를 던졌어요. 왜요? 네. 그때가 딱 정확하게 입사하고 나서 12.5년 걸렸거든요. 근데 제가 입사를 하고 부기장 클리어 나가서 첫 그 737 비행을 하는데 이제 옆에 앉은 기장님들하고 비행을 하잖아요. 이제 737은 되게 어찌 보면 이제 기장된 지 1, 2년 안에 계신 기장들하고 많이 비행을 했었는데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장영 씨 우리는 기장된 지 10년 걸렸는데 장영 씨 때는 그거 안 걸릴 거야.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친해지잖아요. 나중에서 선배님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12.5년인데 저 아직까지 부기장이에요. 막 이랬어요. 제가. 아니 근데 기장하고 부기장 업무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러면? 업무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어야 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행이 들어가면 이거는 제가 대한항공과 카타르는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저는 뭐 대한항공에서 민항 생활만 했으니까 네. 이제 되게 어찌 보면 눈치 아니면 이게 윗사람에 대한 아니면 선배에 대한 이런 거 내가 해야겠지 혹은 또 그런 게 통해요. 실질적으로 기장이 하게 돼 있는 잡도 이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말 때문에 부기장이 하는 게 많아요. 특히 잡일들은 다 해요. 심지어는 쓰레기 봉투를 설치하는 것도 부기장이 열심히 해요. 근데 카타르 갔더니요. 제가 막 해주니까 너 이러지 말라고. 야 이건 내 자리야. 이건 내가 할 거야. 네, 그런 거부터. 그리고 그 기장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해주려고 했더니 야, 넌 네 일을 해. 이건 내 일이야. 저 거기에 처음에 되게 좀 이렇게 혼란이 왔어요. 말은 듣고 갔지만 다르구나 역시. 우리나라 같으면 안 해주면 뭐야 이 새끼 왜 안 해? 했을 텐데. 좀 더 수평적이네요. 요즘 파일럿 편해졌어 뭐 이런 거 막. 일단은 부기장도 편해졌어. 일단은 이제 문화 자체가 퍼스트 네임을 부르는 문화다 보니까 그리고 저보다 나이 어린 기장들도 되게 많아요. 네, 10살, 11살 어린 기장들도 있더라고요. 궁금한 거. 그 부기장 한 5년 차하고 기장 달다마자 1년 차하고 연봉 차이가 얼마나 나요? 저는 제 걸 말씀드릴게요. 네네. 저는 아까 저는 엑셀로 가계부를 쓰는 남자라서 아까 한번 까봤어요. 까봤더니 제가 737 그러니까 이게 2004년이에요. 2004년 5년인데 이때 총 받은 게 네트로 세전으로 8천이 안 되더라고요. 네. 세전? 네, 세전. 그거 뭐 세금 깎고 하면 얼마 안 되네? 얼마 2004년. 2004년 5년 넘어갈 때니까. 그럼 그때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면 아니, 훨씬 더 많이 이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는 금액하고 그럼 네, 2000년대에도 비행기 몬다면 다 연봉 1억으로 생각하지. 그래서 왜 그 파일럿 노조 이렇게 막 파업한다 했을 때도 다 조선일보 이런 데 기사가 1억짜리가 파업한다고 난리쳤었는데 그때도. 저는 이제 네트로 받은 거 온핸드 뭐 낸세금 뭐 이런 걸 다 해봤어요. 4대 보험은 또 얼마를 냈고 4대 사실 준조세에 가깝잖아요. 그래 봤더니 그때 한 1,500만 원 정도가 그 금액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8,500, 7,500 그러니까 1,500 빠지고 나머지가 6천 되네, 6천.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장거리 전환하고 쭉 타고 가장 많이 받은 애가 2015년인데 네트로 1억 1,800 받았더라고요. 우리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닐 수도 있고. 비행기 한 12년 탔는데 1억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저도 이제 휴가라서 여기 한국 나왔지만 할 일이 없어요. 이삿짐 싸러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잠깐 조사를 해봤더니 아까 뭐 여기 질문지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돈을 가장 많이 받는 항공사 어디냐라는 얘기잖아요. 에미레이트. 아니에요. 사실 중동 쪽은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요. 거기는 오래 있잖아요. 네. 오래를 그러니까 그 한국 국내 항공사에서 열심히 임업해갖고 회사가 제시하면 1점 몇 프로 제시를 해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내년에 3%가 인상이 돼요. 네. 근데 이제 기장들은요, 5년, 그러니까 3%씩 올라가다가
5에서 6년 차 넘어갈 때 8%가 올라갔대요. 뛰는군.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그때 회사를 많이 떠나니까 당근을 확실하게 던져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처음에 의문이 왔던 게 이 사람들은 왜 중국을 안 가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장 한 12년 차, 13년 차 근무했던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고 그 사람의 연봉을 물어보니까 중국이 돈으로 조종사를 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못지않게 받고 있더라고요. 25만 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와, 3억 가깝네. 네. 그러니 중국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아까 제가 미국이 좀 많이 봤고요. 네. 그리고 일본도 많이 봤는데 일본에 제 친구가 아나 조종사예요. 저보다 비행 늦게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한 우리나라 돈 한 1억 한 4천 5천 받더라고요. 부기장인데. 집값도 대줘요. 와, 짜이다. 그러니까 뭐 꿈을 하지. 근데 사실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받는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어려운 임무를 수행을 한다라는 건데 비행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가요? 가장 힘든 건 역시 피로인 것 같아요. 이 피로라는 게 졸음 운전 있나요? 열몇 시간씩 막 해야 되고. 뭐 이제 저는 좀 지났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한 일례를 드릴게요. 이제 싱가포르 비행했어요. 돌아오는 길인데 이제 그 기장님이 그러니까 갈 때 싱가포르 내릴 때는 이제 그 기장 선배가 비행을 해서 갔고 돌아오는 게 제가 하는 거였는데 비행 시작할 때 만났는데 자기 잘 못 쉬었대요. 방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이 동남아들은 왜냐면 저희가 대부분 동남아 비행들은 자정 근처에 출발을 해요. 그러면 그 전에 초저녁에 자야 되잖아요. 근데 동남아 호텔들은 거기에 막 라이브 밴드 노래 부르고 그럴 때가 많아요. 시끄러워요 그러면. 게다가 방도 엘리베이터 옆이어갖고 자기 잘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럼 이어플러그 하고 자면 되지 않냐 싶은데 그거는 못 일어날까봐라는 좀 두려움이 있어갖고 잘 안 해요. 아무튼 그래서 잘 못 치고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돌아오는 길 한 6시간 걸리는데 어떻게든 좀 깨어있게 하려고 제가 말도 많이 시키고 막 이랬어요. 멀쩡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내리기 한 5분 전에 5분밖에 안 됐어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내리려면 바퀴를 꺼내야 되잖아요. 네네. 이 조종사간에는 서로 챌린지를 하고 리스판스를 통해 갖고 일종 오더라면 저쪽에 해준 액션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제가 비행을 하니까 기어다운 그랬는데 반응이 없어요. 기어다운 그 봤더니 완전 이렇게 뻗어 있어. 완전히.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저랑 막 크루즈 할 때 제가 어떻게든 그러니까 뛰어났는데 내려온 중에 방금 그러니까 이 기어를 내리기 전에 플랩이라고 고양력 장치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아마 날개 옆에 앉으신 분들은 비행기가 내려다 보니까 조금씩 날개가 변할 거예요. 뒤쪽이. 그걸 먼저 한 다음에 기어를 내리거든요. 그거를 오도하기 한 1분 전이었어요. 해줬어요. 네, 그것까지 해줬어요. 기어다운 그런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손을 뻗어갖고 기장님 기어만 내려주고 주무세요. 버튼이 따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앞에 있는데 왜냐면 이건 제가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그 어떤 그 구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에어리어 오브 리스폰시빌리티라고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흔들어갖고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잠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깨어나갖고 무사히 랜딩을 했지만 그건 그분 잘못이 아니잖아요. 레스트를 하고 싶었는데 레스트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가끔은 호텔에 내 방이 일어서 바꿔달라고 하면 호텔이 만석이 그러니까 객실이 꽉 찼어요. 그럼 오갈 데도 없는 거예요. 비행기 사고 중에 그런 사고도 있어요. 자살 사고. 그러니까 기장이나 부기장이 그냥 갖다 박는 거야. 꽤 많았는데 예를 들면 뭐 에어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기장이 화장실 간 사이에 부기장이 조수문을 잠궜어. 맞아. 잠그고 안 열어주고 그냥 갖다 박은 것도 있었고 많았는데. 그게 에어프랑스가 아니고 젊은윙즈인가 막 그럴 거예요. 네, 왜냐면 프랑스나 젊은이나 그래도 확실히 해야죠. 우리나라 아니니까. 유럽은 다 한 가족 아닙니까? EU 아니야 EU. 그래서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저희도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야 되면 콜을 해서 객실 승무원 한 명을 칵핏으로 부르고 조종석으로 부르고 그럼 요강을요? 부르고 대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그게 누가 됐던 두 사람이 꼭 플라이트 간에 머물고 한 사람이 나갔다 오는 거예요. 그게 그 사건 이후로 그렇게 됐나요? 아니면 다른 항공사들은 그 전에 그 룰이 계속 있었고요. 예, 있었는데 제 이전 항공사도 있었어요. 근데 이건 참 그 이전 항공사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안 지켜요. 화장실에 가고 콜을 하잖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는 거예요? 바쁘죠. 바쁘지. 근데 카타르 갔더니요. 어떤 상황에서도 콜을 하잖아요. 안 받는 경우가 없어요. 여기 듣고 계시는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이직하세요. 바쁘시니까. 여기는 30분마다 들어오더라고요. 객실 승무원. 그러면은 기내에서도 이제 뭐 열 몇 시간씩 비행하고 하면 돌아가면서 휴식을 취하는 거잖아요. 네. 뭐 어디 따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있죠. 자기 자리에서? 네, 있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분들도 제대로 된 용어가 벙크임을 알면서도 벙커라고 많이 쓰세요. 벙커는 마린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렇죠. 네. 아니면 뭐 골프공이 모래에 빠지거나 하는데 이제 벙크라고 불리는 공간이 있고요. 거기에 조종사들은 교대를 통해서 그곳에 가서 많이 쉬죠. 근데 네. 벙크 시설이 또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기장과 그냥 객실 승무원은? 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카타르항공은 돈이 있으니까 비행기를 되게 풀옵션을 샀다 그럴까요? 그래서 벙크가 정말 좋아요. 저 정말 잘 잤어요. 근데 저쪽 항공사는 벙크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객실 승무원하고 쉐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객실은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는 안 가요. 못 먹을까. 쓴다 그러면요. 눈빛이 어디? 네가 왜 이런 눈빛인가 보다. 아, 그럼 이런 걸 다 생각해서 외항사로 옮기신 건가요?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저 사직서 내려갔을 때 네네. 이제 사직서 받아진 일반 직원이 그냥 왜 하길래 제가 사유서 이 사직서 양식에 사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박근혜라고 써도 돼요. 그랬다가 기자님 그러시면 제가 좀 곤란해요. 그럼 제가 이메일을 쓸게요. 그래서 이메일을 썼어요. 근데 제가 떠나니까 대한항공 최대 흑자라고 박근혜 탄핵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두 내 탓이구나. 근데 또 국내 항공사에서 좀 부조리한 모습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네. 이직을 하신 것 같은데 많이 왔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 있었나요? 겪은 일도 있고 들은 얘기도 많은데 네. 겪은 걸 말씀해드리면 그날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하나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냐.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 아까운 돈 내고 휴가 때 1월 1일이었거든요. 그 2013년 1월 1일이었는데 참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쌍욕까지 하셨는데 누가요? 기장이요. 뭐 때문에? 네. 어떤 정해진 절차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겨울에 비행기 타면 비행기가 갑자기 어디로 이동해갖고 시동 끄고 갑자기 막 창밖에 뭐 누가 와고 막 이렇게 액체 같은 거 뿌리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제빙 방빙 그래서 밖에 눈을 많이 맞으면 비행기에 쌓인 눈을 없애고 눈을 없앤 다음에 거기에 특수 용액을 뿌려서 눈이 안 쌓이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걸 하고 비행기가 떠야 돼요. 일단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 괜찮은데 비행기를 뜨는 과정에 성능이 안 나와요. 눈 같은 게 쌓여있으며. 그런 절차를 하는데 그분께서 절차를 잘못 적용하시는 거예요. 제 뭐 동기들이나 뭐 아는 친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그래서 항공 문화 속에서 이걸 다이렉트하게 얘기 못해요. 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돌아 가야 돼요, 진짜. 1m밖에 안 되는 거리를 그 얘기를 한번 하려고 기자님 저기 죄송한데요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꼰대기질 나오네. 네. 그래서 그때는 이건 아니다 싶었죠. 실제 안전과 관련해 있으니까. 네. 실제로 그런 그 절차를 잘못 적용해서 미국에서는 크래시한 사건이 있어요. 이륙하자마자. 근데 저도 살아야겠고 아무리 이분이 오늘 왜 이러시는지 모르지만 뭔가 잘못된 절차를 적용하길래 제가 아니라고 그야말로 개겼죠. 그랬더니 이제 욕을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욕하는 건 상관없는데 저 아닌 건 아닌 것 같다고. 만약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면 저 비행 안 할 거라고 하고 의자를 뒤로 빼버렸어요. 그때부터 뭐 이 새끼 저 새끼 뭐 싸가지 없는 새끼부터 막 나오는데 하시라고. 근데 저 안 한다고. 근데 다행히도 눈이 그쳤어요. 눈이 그치면 상관이 없어져요. 빌었죠. 뜰 때까지 눈 오지 마라 제발. 근데 눈이 딱 오면 저는 또 의자 빼려고 했어요. 얘기가 긴데 얘기를 짧게 했어요. 그 이외에도 많은 일이 있어요. 특히 꼰대가 심하네. 그러네요. 아니 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 출신이 많으니까 그 위계질서, 상하관계, 명령, 복종 이런 것 때문에 또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어느 항공사인지 말씀 안 드리고
비행기가 내려가면 뭔가 비행기가 문제가 있으면 비행기가 울리는 자동 시스템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내린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게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가 아니라 조종사들이 절차를 또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 다 군 출신이었어요. 징계를 안 받았어요. 다 줬나? 그러니까요. 근데 예전에 뭐 아마 이게 저기 뭐 아프가니스탄인가 우간다 항공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니라고. 네. 그래요. 네.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일본에 뭐하러 하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보면은 주변에 저는 이제 승무원인 친구들, 네. 조종사인 분들은 뭐 없고, 승무원인 친구들 보면 이제 비행 가서 거기서 막 뭐 유럽 가면은 막 이제 뭐 로마 가서 막 구경하고 프랑스 구경하고 막 이러는데, 그 휴식 취할 때 뭐 이렇게 용돈 같은 것도 나오고. 용돈? 회사에서? 그런 데고 들었거든요. 얼라우언스 혹은 펄디움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최저비가 네. 나오는데 이게 얼라우언스 토익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명사. 네, 얼라우언스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국내에서는 퍼디움이란 말도 많이 써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마다 다르더라고요. 저 아는 동생이 에미리츠 승무원이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르네상스 호텔에 묵었거든요. 삼성역 그쪽에 역삼역에 딱 도착하면은 이렇게 하나로 봉투가 나와요. 네. 그 나라 현지화로.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딱 게이트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시간을 재갖고 나중에 다음 비행에 비행기가 딱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시간까지서 시간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럼 미주 같은 경우에 보통 한 60불 하루에. 근데 60불 갖고 하루 세끼 못 먹어요, 미국에서. 그렇겠죠. 네. 그거야 뭐. 정말 최저 생계. 네. 그러네요. 아니 뭐 월급 나오니까. 보통 거기서 휴식 취할 때 이 작가님 말대로 그냥 방에다 널브러져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여행도 열심히 하고. 저는 30대 때는 카메라 2대 들고 다니면서요. 사진 많이 찍었어요. 근데 40 딱 지나니까 못하겠어요. 그거 안 되죠. 힘들어요. 근데 이제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승무원들하고 이제 같이 좀 something special? 썸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또 결혼도 역시 하고 또 다시 돌아가는데 잘생기고 키 크면 혜택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아직 미혼이시라고 들었어요. 이게 그쵸 미혼이죠. 네. 네. 또 여자친구 있으세요? 여자친구 얼마 전에 여자친구가 채웠습니다. 찰 수 있죠 뭐. 네. 뭐 다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채이는 과정이었나요? 아니요, 양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고 냄새 난다고 가래요. 여자친구도 같은 항공사에. 아니요. 아니에요? 이게 같은 항공사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같은 항공사끼리 결혼하면 쌍칼이라는 표현을 써요. 쌍칼. 네, 칼이니까. 칼이니까. 그러면 보통 티켓 혜택 있잖아요. 그러면은 15장이면은 둘이 결혼했으면 30장을 줘야 되잖아요. 안 줘요. 네. 이거는 절대.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후배 한 명이 아시아나 승무원과 결혼했거든요. 전 세계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네. 그럼 30장을 쓸 수 있으니까. 아니, 혜택이 아시아나 혜택 그대로 받고요. 네. 대한항공 혜택 그대로 받아요. 오늘 갔는데 대한항공 자리가 없어요? 아시아나 타면 돼요. 그렇지. 네. 전 세계 못 가는 데가 없어요. 그게 아니 근데 겁니다. 여성 조종사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몇 명이나 돼요? 제가 있을 땐 6분 계셨는데. 어디에? 대한항공? 대한항공에 6분 계셨고. 아시아나가 제일 먼저 여성 조종사를 만들었거든요. 2명을 만들었어요. 이 중에 한 분은 제가 아는 학교 선배 누나인데 이 누나와 아시아나 승무원을 붙여가지고 이제 두 분을 조종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늦었잖아요, 한 발. 네. 그래서 대한항공 3명을 만들어요. 한 명 더. 네. 얼마 전에 이 3분 중에 한 명을 전 마닐라 우연히 비행 가갖고 옆 테이블에 왠지 불륜 커플 같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남자는 심각하고 여자 울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나중에 아니었는데 그 기자님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출장으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 여자 기자님하고. 여자 조종사도 많이 양성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이게 단협이라고 이제 대한항공 그 조합의 그 단체 협약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그 3%인가 5%로 유지할 것을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력하는 거죠, 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파일럿 생활에 만족하세요? 자변은 만족해요. 근데 뭐 예전에 항공사에 죄송하지만 근무처는 마음에 썩 드는 편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이직하고 나서 내가 왜 빨리 나가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얘기를 들어도 훨씬 더 합리적이고 뭔가 좋아 보여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비행하면서 나이 많은 저보다 20살 많고 막 이런 사람들도요 너무 친해요. 델 로버트 그냥 바로. 네.
그리고 그 사람들도 헤이 압둘이겠지. 모하메드도 있고. 모하메드. 자기 할 일 다 해요, 진짜. 네. 그리고 뭐 얘기를 하면 항상 말 끝엔 고맙다는 얘기가 들어와요. 근데 한국 기자님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힘들어요. 뭐 그렇게 하다가 한 10년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요. 꼼대지 이제 하게. 밑에 애들 좀 꼼대지, 할수 꼼대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안 그래도 이제 저 후배들 중이나 동기들 중에 이제 기장이 돼서 저병에 기장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변했더라고요. 그럼. 이게 기장이란 자리가 특이한가 봐요. 저는 아직 자리가 진짜. 기장이란 자리가 딱 올라가면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기장질이라고 그러는데. 기장질. 갑질이네. 아니 특권 누를 자리 가면 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DNA에 있는 걸까요? 아니, 한국인의 DNA. 모든 사람이 인간, 그래. 모든 인간에 내가 누리고자 하는 어떤. 그러면. 마지막으로 파일럿의 꿈을 키우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 관심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꼭 조언하고 싶은 얘기. 하지 마세요. 왜요? 다 공통점이야. 우리 방송에 나온 사람 다 자기 직업 하지 말래. 할 게 없네요. 근데 이게 일단은 저는 어릴 때 담배를 시작도 안 했어요. 흡연을 안 했고 술은 체질상 잘 못해요. 그게 제 건강을 위해서 좋을 거라 생각을 했고 얼마 전에 대장 내시경을 봤는데 저도 잘생긴 구석이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대장이 너무 잘생겼다면서. 예, 아무튼 딴 얘기지만 그 건강이 너무 뭐랄까 안 좋은. 네. 지금 지금 이 작가님도 좀 아프신 것 같은데 너무 오래 앉아 있으니까 허리도 아프고요. 그 다음에 이 시차 적응이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걸 이겨내고 계속 일을 한다는 게 막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 오고 이러면요. 어디 있는지 몸은 못 따라와요. 몽롱해지죠. 그 기압차에 따른 어떤 그런 신체 변화. 맞아. 여자 같은 경우에 불임도 많고. 아마 여러분들 과자를 이제 음식은 갖고 비행기를 못 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과자를 갖고 타보시면 빵빵해지죠. 과자가 완전 빵빵해지거든요. 보통 저희가 한 33,000피트면 한 지상으로부터 한 10,000미터가 돼요. 10km? 10km쯤 올라가면 사실은 우리 몸은 어느 정도 있냐면 한 5,000, 6,000피트니까 한 2,000m에서 한 2,000m 정도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도 부족하죠. 그 다음에 되게 건조하죠. 네. 그래서 비행기를 타실 때는 최대한 물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시트벨트 사인이 꺼져 있으면은 무조건 화장실 한 번씩 갔다 오세요. 왜냐하면 시트벨트 사인이 몇 시간씩 켜져 있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런 때를 대비해서 항상 시트벨트까지 항상 화장실 가지고 물 많이 드시고 뭐 그런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종사를 하시려는 분들 제가 얘기를 안 해도요.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다른 직업들이 너무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일을 할 바에는 난 여기에 도전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분들이 원하시는 그 조종사 일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뭐 민간 항공 자격 이런 거는 뭐 나이하고는 상관없죠? 네.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면 내가 네. 42살 먹은 내가 나 지금부터 하고 싶어. 근데 항공사별로 나이 제한을 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이제 그게 법적으로 제한 두면 안 된다고 해서 바뀐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밖에 계신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아시아나 기장 그러니까 부기장이셨다가 중동의 항공사 옮기셔서 거기서 기장이 되셨어요. 남편이 기장이 된 다음에 이 사모님이 늦게 비행을 시작하세요. 30대 후반에.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분이 뭐 그런 걸 전공한 것도 아니에요. 전공한 것도 아닌데 거기 비행학교 들어가서 물론 이제 남편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겠죠. 그리고 조종사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근무하다가 홍콩 쪽에 근무하다가 최근에 카타르에 입사하셨어요. 그럼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40대신데. 늦게 시작해도 된다. 이 작가님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혀 그쪽이랑 적성이 안 맞아요. 기계도 안 맞고 몇십 시간을 혼자 계속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힘들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그러면 남자친구나 남편 직업으로 이 조종사 어떻다? 남편 직업으로는 최고지. 한번 나가면 며칠씩 안 들어오고. 연봉만 하라. 만약에 전업주부로서 자기가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된다면 365일 중에 한 절반은 안 해도 되는데 파일럿의 소개팅을 받아 이제. 그래. 나는 같이 있고 싶은데. 그거는 아직 어리세요, 그죠? 어리세요. 세상을 그 문제는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결혼하고 하더라고. 3개월만 나 그런 시간 많은 남자가 좋아.
죽여버리고 싶을걸? 집에만 있으면. 시간 많은 남자들은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많은 걸 할 수 없어. 제가 이제 새로운 항공사에 갔으니까 네. 가끔 이제 제 소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항상 물어봐요. 넌 가족은 어딨냐? 그러면 난 가족이 없는데 싱글이야. 그러면서 이제 농담 진담 섞어서 난 싱글 영원히 싱글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옆에 기장들이 넌 세상에서 제일 현명한 놈이라고. 이거 봐. 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잖아. 전 세계가 똑같은 마음이군요. 심지어는 그 기장이 바로 이전 비행에 어떤 부기장을 만났는데 부기장이 꼭 결혼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기장 2명이서 비행 내내 설득했대요. 다시 생각하라고. 야, 넬슨 만델라가 그 암흑한 감옥 생활 다 견디고 나와가지고 바로 이혼했다, 야. 넬슨 만델라 뭐가 됩니까? 역시 DJ가 짱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너무 옆에서 결혼하지 말라고 서포트 해주는 분들이 많아서. 결혼 생각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 생각해요. 근데 이 직업은 결혼 생활이 맞지 않아요. 정말 맞지 않아요. 맞아, 그런 것 같네요. 짧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캐나다에서 온 기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 자기 가진 게 자전거밖에 없대요. 왜 그랬더니 캐나다에는 룰이 있는데 아마 이게 룰 66인가 그래요. 예를 들어 오창석 아나운서랑 구박나리 박누리 현 네. 박지 아나운서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결혼 생활 플러스 박누리 아나운서의 나이를 더해요. 네. 그게 66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녀의 여생을 책임져야 돼요, 남자가. 캐나다에? 이혼할 경우에. 이혼할 경우에? 네. 그래서 그 사람은 해보니까 67이 됐대요. 그래서 와이프랑 협상을 했대요. 내가 가진 거 다 줄 테니까. 그 사람이 집에 요트에 차 몇 대 다 있었거든요. 다 털어줬어요. 다 털어주고 그를 적용하지 말자. 그건 합의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온 거예요. 와갖고 저한테 자전거밖에 없다고 자기는 가진 게. 지금부터 벌면 되지 뭐. 그리고 2달 있다 만났는데 제이 존, 나 전화기도 샀다?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다 포기할 만큼 결혼 생활이 싫었나 보다. 모르겠어요. 네. 이제 의외로 외국인들, 그러니까 한국 기장님들은 결혼 생활 많이 유지하시는데 외국 기장들 대부분 이혼들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난 한국 남자가 좋아. 아니, 한국 기장들은 조강지처를 놔두고 엉뚱데 가서 또 만드니까 그런가. 알겠습니다. 참. 다 그렇지는 않고요. 씁쓸한 얘기로 어떻게 마무리가 됐네요. 네, 이렇게 청정접수 17번째 시간은 카타르 항공에서 부기장으로 근무하고 계신 이장영 부기장님과 함께 이 민간항공사 파일럿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환승역의 그 여자라는 코너가 있는 거 아시나요? 네, 들었습니다. 그때 같이 하고 가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짧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광고 듣고 와서 환승역의 그 여자로 이어가 볼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귓밤을 스치면 따뜻한 돼지국밥이 생각이 납니다. 가지산 돼지국밥 광고였는데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이 가지산 돼지국밥. 100% 국내산 돼지 앞다리살만을 사용을 하고 다양한 한약재와 함께 7시간 이상 고아서 만든 육수로 돼지국밥 특유의 냄새가 없고 진한 국물이 특징입니다. 이 가지산 돼지국밥에 따뜻한 국물로 원기 회복하시고요. 총고마비의 계절에 힘차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주문 전화는 010-9625-3900번, 010-9625-3900, 홈페이지 주소는 www.가지산몰, 한글로 가지산몰.com으로 들어가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켰어요. 진짜 이거 그냥 얼려서 물 안 넣고 끓여 먹기만 하면 되죠. 맞아요. 꽤 많은 걸 시켰는데 네. 양념장이 너무 작게 왔어. 아, 그래요? 좀 짜게 드시나 보다. 좀 많이 주세요, 양념장. 네. 그 앞으로 또 남가자동에서 시키면 난 줄 알고 내가 와이프 이름을 시키거든요. 왜냐면 내 이름 적어주면 또 더 많이 넣거나 이럴까봐. 그래서 근데 하여튼 양념장은 좀 주세요. 네. 모자라. 환승역의 그 여자. 네, 환승역의 그 여자 코너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사연은 굉장히 귀여운 사연이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청정구역 식구들 30대 초반의 여자 사람입니다. 제 나이 또래 친구겠네요. 특히 이 작가님과 오창석 부본부장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최근에 친한 오빠들과 함께 술을 마셨어요. 여자 3명에 남자 6명이었는데, 재밌었겠다. 네. 점점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다들 빠져나가고, 결국엔 저와 남자 2명만 남게 됐죠. 3명이네요. 그분들은 동네 친구로 정말 절친한 사이더라고요. 저는 그중 한 명에게 호감이 있어서 잘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 가는 길에 그 오빠가 저한테 번호를 받아가더라고요. 그린라이트인데? 근데 문제는 다른 오빠도
저한테 번호를 받아갖고 집에 가서 둘 다 동시에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내왔어요. 이거는 교통정리가 필요한데. 교통정리 아니 근데 그냥 계속 아닙니다. 아니 근데 친한 친구면은 본인들끼리 얘기를 이상한 하지 않을까요? 동사를 쓰시려고 하시고. 아닙니다. 아니 그냥 계속 술 더 아닙니다. 예. 저는 이래도 되나 싶으면서도 당일에는 예의상 둘에게 답장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두 명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는데 제가 호감이 있었던 오빠에게는 제가 카톡을 계속 했고 나머지 한 명에게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어 했던 오빠도 저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오랜만에 꽁냥꽁냥 들떴습니다. 그런데 한참 카톡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그 오빠한테 카톡이 한참 오지 않고 제가 답장을 보내지 않은 오빠한테 카톡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야, 전문 용어 써야되는데 왜 안 읽어? 익십한 익십. 오빠. 못 알아들으실까 봐 혹시. 못 알아들었잖아 저번에. 대충 답장하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오빠의 연락만 기다렸는데 그 오빠는 밤 늦게 돼서야 다음에 또 보자라는 식으로 카톡을 마무리 짓더라고요. 갑자기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던 사람이 이러니까 좀 당황스러웠는데 더 황당한 건 다른 오빠가 갑자기 저와 저녁 약속을 적극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약간 그들끼리 교통정리한 것 같은데 번지수 잘못 찾은 거 맞죠? 저는 지금 다른 사람이 더 좋은데 제가 그분에게 호감 표시를 해도 될까요? 둘이 워낙 절친한 친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될지 고민이네요. 빠른 솔루션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진짜 좀 한시를 다투는. 요거는 교통정리 했네요. 한 거죠. 남자들이 했겠죠. 남자들이 교통정리 했는데 그냥 우리 만나서 그렇게 교통정리 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밥 먹자고 한 이 오빠가 야, 나 너 걔 마음에 드는데 너는 어때?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얘기 나오다가 그냥 이 사람이 쓱 빠지지 잘 뺀 거가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예. 안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분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했다는 거 보면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죠. 30대 초반이라 했잖아. 그럼 남자도 오빠라 그랬죠. 그럼 30대 중반쯤 되는데 20대 때 사실 이런 거 많았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어도. 그러니까 아니죠. 뭐 한 30살인데 뭐 한 살 차이로 뭐 31살, 뭐 31살이든 32살 초반끼리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30대 초반이든 30대 중반이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20대 초반에는 남자들 이런 경우 많다니까. 예를 들어 창석이 나랑 친구야. 근데 내가 박누리를 좋아하는데 창석이가 좋아하는 것 같아. 그거 나한테 얘기해. 나 누리 좋다고. 그러면 내가 널 좋아해도 쓱 빠져주는 거. 20대는 많아요. 20대 애들은 멍청해갖고 이런 짓 한다고. 근데 30대쯤 되면 안 그래. 그럼요. 친구 뭐 어쩌라고 씨발. 친구 뭐 어쩌라고. 정말 절친한 사이라고 하면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의 문제인 것 같아. 사람의 문제야. 내가 20대 때는 그래도 30대쯤 되면요 남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여자를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런 생각이 더 커. 여자 못 만나는 애들이 뭐 사랑보다 우정 있다고 멍청한 소리 하지. 여자 많이 만나는 사람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늘 말하잖아. 이 떡이 마지막 떡이라고 생각하라고. 내 인생에. 진짜. 아니,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뭐 나랑 뭐 어떤 오빠랑 내 친구랑 셋이 술을 마셨어. 근데 나도 그 오빠가 마음에 들고, 내 친구도 그 오빠가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 오빠가 만약에, 내 친구가 말해. 너 저 오빠 괜찮아? 마음에 들어. 그러면 저 같은 성격은 그냥, 뭐 나쁘지 않았는데 너 연락하고 싶으면 해. 이런 그렇지. 식으로 되거든요. 난 좋아도. 그럴 수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제 생각 이거는 먼저 호감을 표현하는 사람이 약간 가지는. 맞아. 그건 맞아요. 그쵸? 친구한테.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 지금 적극적으로 표현하다가 뺀 그 오빠도 둘이 딱 얘기를 주고받아서 이렇게 하자 그런 게 아니고 먼저 저쪽에서 나 걔 좋은데 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좋게 하니까 그냥 그래 그럼 나는 별로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 그렇게 된 건데 이분의 고민은 이제 자기가 뭐 연락을 해도 될지 다시 해야지. 해야지. 우정을 선택하면 어떻게 남자가? 그럴 일 없다니까. 20대 때랑 그러지를 한다니까. 왜냐면 절친한 친구, 그러니까 제가 또 그 남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내 친구가 좋다고 한 오빠가 나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면, 이거를. 아니, 그거는 내가 별로 마음이 없으면은, 당연히 안 받아주겠죠. 내가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이 여성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내 친구가 좋다고, 나도 좋은데 어떻게 해, 그거를. 근데 그 여성이 날 좋아하네? 그럼 뭐 방법 없지. 몰래 이렇게 만나다가 나중에 얘기를 하든가. 그건 너무 나쁘다. 어쨌든. 저는 30대 이후에는 그런 선택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여성은, 개인적으로 이 여성은 빨리 연락을 해야 된다. 그쵸. 좀 시간이 지나면 안 될 것 같네요. 빨리 연락을 해야 된다. 여기 마지막에 많은 사연이 있겠지만 제가 좀 급해서. 급하네요. 급할 수 귀여워. 있는데. 아니 굳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어떤 우정이나 이런 관계, 역학관계 때문에 포기하는 건 전혀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는 순간이 줄어들어요.
이 남자가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호감을 느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얼마나 사람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있어요. 30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럴 확률이 높아. 그런 상황이 좋은 순간이 오면 들어가야지. 솔직한 얘기예요. 35세 넘어가니까 이 호감이라고 막 설레는 거 있잖아. 요 남자 둘 여자 둘 남자 여섯 하여튼 뭐 이렇게 만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보면 호감 생기고 가슴도 콩닥거리고 다음에 문자 오면 막 기쁘고 이러잖아. 그런 설레임이 35세 이상 가니까 약간 사라지더라고. 굉장히 서글펐어. 와 씨발 다 살았구나 이런. 아 그래요?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 남자분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태 해야 돼. 복잡한 게 싫어요. 그냥 그래요? 얽히는 게 싫어요. 그냥 빠지겠다 아예. 네, 저는 빠지겠어요. 그 여자가 연락을 해도. 예? 그 여자가 내가 좋다고 연락을 해도 친구랑 그냥 복잡해지는 게 싫어서. 저는 이 남자 쪽보다 여자분은 한번 도전해볼 만할 것 같아요. 여자분은 해야지. 여자분은 고민할 것도 없어 해야 돼. 그리고 남자가 우정 때문에 하니 아니야 그건 나중 문제지 뭘. 아니 여자가 날 좋다는데 뭐 우정이 그건 뭔 상관이야. 내가 뭐 강제 뺏은 것도 아니고 어떡하겠어. 근데 이게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있나 봐. 나는 만약에 이런 조언을 누가 구한다면 왠지 그 둘이 뭐 그렇게 오랫동안 절친한 친구였다라고 하면 네가 연락을 해봤자 그 남자는 너한테 좀 이미 한번 발을 뺐다는 건 네가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봤자 좋은 소식이 안 올 것 같다. 라고 얘기할 것 오랫동안 절친이고 나발이고요. 네. 뭐 돈 얼마 빌려주고 안 갚아서 깨지고 많아. 뭘 씨발 절친이 뭘. 아이고 나 사회생활에 아무것도 아니 그리고 아니야, 만약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친구 눈치가 보일 수도 있잖아요. 친구가 나한테 좋다고 했던 여잔데 내가 연락하고 있으면은 사람 마음이 뭐 이성으로 다 됩니까?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세상의 모든 불륜과 불장난 같은 건 없어요. 아니 뭐 예전에 내 친구랑 사귀었으면 안 되지. 근데 그래도 만난다니까. 그래도 좋으면. 근데 이거는 지금 같이 술을 먹고 호감을 느낀 상태니까. 예전에 누구랑 사귀어도 다 재혼하고 해요. 연예인들 다 공개적으로 재혼하잖아요. 누구랑 사귀었는지 누구랑 결혼했는지 다 아는데 다 재혼하잖아. 그럼 아무 의미 없어. 사랑이 있으면. 근데 보통 이렇게 지금 이것도 내가 보기엔 짝이 안 맞아서 그래. 짝이 안 맞아서 이 사랑의 작태가 좀 어긋났어. 왜 이렇게 2대1로 만나냐고.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외국물을 먹었나 왜 이렇게 무리한 시도를 했어. 근데 비율 자체가 처음에 여자 3명에 남자 6명이네. 근데 여자 3명에 남자 6명이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남았잖아요. 나 같으면 내가 빠져줘. 마지막에. 끝까지 남는 건 이유가 있어. 그럼 끝까지 남는 이유가 있지. 그냥 집에 가면 되지 뭘. 내가 빠져주고 둘이 먹어라.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쥐도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쵸. 아닌가? 그렇잖아. 그냥 술이 먹고 싶을 수도 있지 뭐. 에이. 술이 모자라다. 남자랑 집에 가서 가지산 돼지국밥에 조장 쳐먹는데 TV 보면서 모자라면. 아니 그게 더 좋긴 하다.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는 끝까지 무언가를 얻고자 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들이. 남자 6명인데 4명 갔는데 왜 둘이 남아 있어? 여자 1명밖에 없는데. 여자 1명밖에 없는데. 솔직히 어물쩡하면은 그 여자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남자 둘이 먹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저 일본 있을 때 이런 경우는 몇 번 있었는데 안 맞아 짝이. 이렇게 뭐 끝나고 이렇게 술 한잔 하고 뭐 어디 일본 말로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작가야. 아니 이렇게 헌팅하는 거 있어 일본 말로 아직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일본 애들은 잘하더라고. 그렇게 여자들 데리고 술 먹으면 짝이 안 맞아 항상. 그러면 여자가 모자라요. 그럼 항상 내가 먼저 빠져줘. 화장실 간다고 해서 가 그냥. 유독 딱딱 맞게 놀아라. 거기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거 좀 생각해봐야지. 조금 생각해봐야지. 좀 눈치 보면서. 끝까지 가지 않는. 근데 내가 빠져주기. 맨 처음에 보자마자 마음에 확 들고 이런 건 없잖아. 그쵸. 보통 내가 빠져줘요. 그래서 짝이 맞아야 잘 놀지. 근데 끝까지 남아있다는 건 이분도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리고 마음에 들면은 뭐 아무리 친구라도 이렇게 또 여자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못 이기는 척 또 하면 되는 거지 뭐. 안 그래? 근데 이 사연은 여성분이 원했으니까 네. 여성의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해주면 무조건 이 여성은 일단 연락을 해라. 우리 이제 사연 여성분한테 받았으니까 네, 남성분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렇지, 쓸 필요가 없어. 남성들 교통정리 본인들이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해요. 그리고 내가 선택받지 못했으면 그냥 웬만하면 접어요 남자들이. 나도 못하는데 너도 망가뜨려 이런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런 건 배 아플 수도 있잖아. 배 아픈 게 아니고 그냥 슬프겠지. 뭐가 배 아파. 땅을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선택을 못 받지 못한 게 슬플 뿐이지 뭐 그런 걸 깽판치고 그러겠어요. 그냥 여성분이 친구하고 이런 상황이 생겼던 적 있으세요? 세 분? 친구하고. 제가요.
몇 번 말씀드리면 내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뭐 짧게 만나는 건 안 되고, 뭐 소개팅 이런 건 안 되고요. 다시 안 만나주니까. 그거 안 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관계 속에서는 제가 인기가 있었다고. 오래 봐야 되는. 오래 봐야 돼. 진국, 안동의 진국 같은 사람. 야, 박문이랑 소개팅 했어. 안동의 다시 가지산대 애프터 신청해. 안 만나주더라고. 안 되거든, 이런 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다녀. 네가 내 후배야. 오래 두고 봐야 돼. 보기 싫어도 6개월 1년 봐.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나한테 넘어오게 돼. 이런 것들은. 할 것도 없어. 정말 이 자신감 어쩔 거야. 이런 건 할 것도 없는데, 예를 들면 이 주위에 이렇게 있잖아. 뭐 이장영, 오창석 이렇게 나. 근데 박누리를 좋아해, 다. 뭐 다 보여요. 좋아하는 거. 아, 서로는 보이죠. 다 보인다니까. 그럼 그 남성분들도 둘 다 느꼈을 수도 있겠네, 이 사연에서도. 결국 내랑 사귀잖아. 근데 이거를 몇 번 반복해봐. 반복하면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러면서 술 먹으면 얘기하지. 와, 저 씨발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은데 왜 쟤한테 갈까? 이런 거. 그러면 야, 니들은 입담이 없어. 안 돼. 너랑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막 배 아프고 슬퍼하고 그렇지 않아요. 진짜 친구라면. 친한 친구라면.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러니까 보는 눈은 다 비슷하거든. 딱 여자가 이쁘다. 성격 좋다. 다 비슷해. 특출하지 않거든. 그럴 때 이런 일도 일어나는데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비슷한 거 겪었을 거예요. 남자들도 별 문제 없다. 남자들 관계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그 남자도 그냥 호감 정도 아니에요? 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술자리에 그냥 오래 남아 있었던 뭐 건데. 한 명 이게 교통정리된 사람이 이 여성분한테 뭐 사랑에 빠져가지고. 아, 그러니까 미친 사랑도 아닌 것 같으니까. 너 걔 연락 안 하는 게 내가 좋아한다 그랬는데 연락했어? 이 개새끼 다시도 안 봐. 이러지 않는다고요. 일단 여성분이니까 무조건 가세요. 어떻게든.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사귀고 있었어 둘이. 근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뺏는 거는 그건 좀 다른 문제지. 그건 다른 문제지만. 그럼 깨지지. 요거는 전혀 상관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뭘. 그렇죠. 근데 이분의 고민이 마지막 단락에 있는 게 둘이 워낙 절친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중간에서 이렇게 그 남성에게 연락을 했다. 나 이런 경우도 봤어요. 대학교 때 사귀었어. 자, 누리랑 사귀었어. 그리고 내가 군대 갔어. 내 친한 친구 창석이가 내 군대 가서 얘를 뺏었어. 어머. 그리고 제대하고 둘이 같이 올려 놀아다. 다 당구 치고 술 처먹어서 옛날 얘기하고. 정말 남자들 생각이 없구나. 아니, 옆에 있는 나 같은 놈이 막 놀리고, 야, 너 그때 와. 놀리고 그랬다고. 다들 놀아요. 어릴 때. 왜 어릴 때? 지금 그럴 수는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충격이지. 지금 저 개새 칼부림이지. 씨발놈이 진짜. 어디 막 형수 몸 안 좋으시다고 했는데 나랑 형수랑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나이가 칼부림이지 그거. 근데 지금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빨리 시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연락을 해라. 오늘 밤에 하세요. 이거 올라가면은. 아니 우리 이 기장님은 저거 있었어요? 삼각관계 이런 식의 아니면 비슷한 거라도. 삼각이 이런 그 정신적인 삼각이 아니라 뭐 육체적 삼각? 이거는 너무 뭐야? 쓰리썸이야? 기장에 뭐 특권 같은 게 있나요? 이거 대학 때 친구놈이 술을 먹고 차를 갖다가 콘대 놓고 온 거예요. 차를 가지러 가야 되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때 근데 제가 저희 동창이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셋이서 차를 타고 갔다가 대포항에서 이렇게 먹고 이제 민방을 잡고 잔 거예요. 잤는데 나중에 여자한테 들어보니까 양쪽에서 두 놈이 한 손씩 잡고 구애를 계속했다고. 양쪽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그 아이는 되게 떨었대요. 왜냐하면 잠자는 것도 이제 그땐 학생 때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방을 하나만 구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뭐 고스톱 치고 뭐 이렇게 놀았어요. 그 놀고 이제 자는 순서도 뽑은 거예요. 그렇게 뽑았는데 나중에 여자한테 들어보니까 자기는 밤에 두 남자애가 그렇게 손으로 구애를 하는데 야, 요즘 같았으면 난리 난 범죄예요. 그러네요. 거의 둘이 손잡게 해주고 나오지 그랬어. 그 생각도 했대요. 너네 그렇게 간지를 원하면 둘이 만나라 씨. 네 둘이 손잡아라.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든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한 20년 전 얘기예요. 별일이 다 있네 진짜. 그렇네요. 참 그거 쉬운 게 아닌데 누가 옆에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 방을 한 개 더 잡지 그랬네. 근데 셋 다 그냥 뭐랄까 그냥 친구 관계였는데 제 친구도 얘한테 관심이 생긴 거고 저는 이미 걔랑 오늘 이제 약속을 했던 건 얘한테 연락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래 약속 우리 데이트를 깨고 여기를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묘한 삼각관계였던 거죠. 그래요. 그렇네요.
참 어쨌든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는 지금 1시가 급하니까 호감도 떨어지기 전에 빨리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내주세요. 네. 아니 근데 이거 사실 뭐 사연 우리한테 보내고 기다리는 동안 못 기다려가지고 벌써 연락했을 수도 있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오늘 도착한 사연이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뭐. 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뭐 잘 되면 또 저희에게 후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난 주말 또 주말이라고 술 드셨구만. 그러니까 나도 술 먹었는데. 환승역의 그 여자 코너 함께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다양한 청춘들의 연애 이야기와 사랑 이야기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솔루션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사연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정구역 오늘 방송도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출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아 즐거웠습니다. 휴가 때 사실 할 일도 없었는데. 지금 휴가세요? 네. 이삿짐 싸러 왔어요. 네, 휴가 때 다음 휴가 때 또 나오세요 그러면. 다음 휴가 때. 네. 아 휴가 때 그러면은 뭐 여친이랑 헤어지고 진짜 할 거 없네. 그래서 안 오려고요. 저는 이제 동유럽을 좀 즐겨보려고 동유럽, 유럽이나 이런 데 좀 여행 좀 다니려고. 아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 간다 그랬는데. 네. 편집하는 걸로? 아니요, 안 해도 돼요. 아니 뭐 휴가 때까지 좀 붙잡고 있지 그랬어요. 아, 근데 이제 여자친구도 갈 길을 가야 되고 어차피 이제 재취업하고 나면은 서로 시간이 안 맞아요. 얼마나 만난 여자친구인가요? 작년 4월부터 만났으니까. 아 적당하네요. 적당한 1년 시기에 6개월. 적당한 시기에 헤어지는 거네요. 더 좋은 사람 만나실 겁니다. 저요? 네. 저 요즘 게이 코스프레 하고 다니는데. 더 좋은 남자 만나실 거예요. 자꾸 소개하려고 해갖고 요즘 이렇게 머리랑 들고 네, 이것으로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정구역 66회 방송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즐겁고 유쾌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 출신 그니까요. 조종사와 민간항공사 조종사. 공사 통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일단 공사 그 의무 복무 기간이 늘었죠. 14년으로. 예전에 12년이었는데 그게 늘어서 어느 정도 이제 30대 중반에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나오면 대부분은 되게 귀한 자원이거든요. 비록 이제 민항과 좀 관련 없는 업무를 했지만 그래도 조종사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부분 양항공사에서 흡수를 하려고 그래요. 또 그쪽에서 끌어준 쪽도 많고 그리고 혜택이 더 많죠. 입사와 그러니까 2년 반이라는 어떤 혜택도 받고 있고 이제 기장이 되기 위한 순서를 새길 때 그리고 이미 훈련 단계에서부터 입사가 된 상황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게 민출신하고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수습 기간도 없어요. 아 그냥 바로 곧바로. 네.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출신들은 이 인원을 측정할 수 없는 게 예전에 어떤 그 공채나 이런 공채는 자기네가 명수를 정하면 되는 거고 네네. 뭐 항공대 자원이나 이런 자원들은 자기네가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알잖아요, 명수를.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냥 빵빵명식으로 공고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자기네가 이번에 뽑아야 할 인원이 있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자원이 마음에 들면 다 안 뽑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 공채를 없앤 게 가장 큰 어찌 보면은 지금 항공 조종사 수급의 패착이 아닌가. 물론 그게 미국의 어떤 항공법이나 이런 걸 따라가는 측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근데 미국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입사시켜가지고 동남아가 돌리고. 네, 737이란 작은 비행기 이런 거 타면서 이쪽에서 쭉 해갖고 비행 시간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네, 이미 저비용 항공사들 그렇게 조종사를 뽑아 쓰고 있거든요. 아, 저비용 항공사 많이 생겨가지고 조종사 모자란다는 얘기가 조종사 부족하다고. 네. 그런데 사실입니까? 실제로 수급이 전 세계적으로 모자란 건 또 사실이고요. 그리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비행낭인이라 그래서 해외 나가서 혹은 한국에서 비행을 열심히 해갖고 비행 시간을 쌓았는데 취업이 안 된 사람도 많아요. 비행낭인? 네,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저비항공사에 있는 그 기장으로 근무하는 후배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조종사가 많이 부족한데 그 앞에 생략된 말이 있더라고요. 가로 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로 닫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뛰어나나 그 우리 사회에 맞지 않는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러면 이제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 1년에 신규 채용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네요. 아니죠. 그렇게 나죠. 그러니까 필요한 자원이 있으면 무조건 뽑는 거죠. 근데 이미 그 사람들도 이제 뽑는 채용 과정이 있잖아요. 태워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제 중간에 시뮬레이터라는 과정도 있거든요. 네. 그걸 딱 태워보면
느낌이 온대요. 아, 바로 오는구나. 네. 필이 오는구나. 그럼 조종사 교육을 받으면서 조종사가 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비행 공부를 하고 있는 후배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왕도는 아니지만 정도를 걸었거든요. 어떤 정해진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과정만 수료를 하면 한 발자국 나아가는 거라서 힘든 건 없었어요. 근데 저희 동기들만 좀 고생한 케이스는 있어요. 이제 그냥 동기들 얘기니까 저희는 본의 아니게 2년이 딜레이가 됐거든요. 저희 잘못이 아니에요. 4년제 학교제 들어왔는데 학교 5년 만에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희 잘못이 아니라 학교 잘못이거든요. 뭐 그런 거. 근데 그 1년이 더 있으면서 제주도 교육과정이 바뀌는 바람에 바로 내려가서 입사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가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뭐 미국 갔다고 하면 토탈 2년이 나왔어요. 근데 이 2년이 어떤 2년이냐면 제가 정년까지 근무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정년 마지막 2년에 기장 월급을 못 받은 거죠. 그러네. 가장 높을 때 월급을 두고 못 받는 거네요. 아니 근데 지금 14년 동안 비행하고 계시다고. 14년 차예요. 14년 차라고 들었는데 근데 아직 부기장이신 거잖아요. 아마 제가 최장수, 그러니까 기장 교육을 거부한 사람 빼놓고는 거부한 사람도 있거든요. 네. 빼놓고는 아마 제가 최장수를 기록하지 않을까. 기장이 되려면 얼마나? 저는 이제 회사 사무실이 되게 쟤왜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기장 교육 인사명령이 났어요. 인사명령이 났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들어가서 이제 기장 교육을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밟으면 되는데 일주일 전에 사표를 던졌어요. 왜요? 네. 그때가 딱 정확하게 입사하고 나서 12.5년 걸렸거든요. 근데 제가 입사를 하고 부기장 클리어 나가서 그 737 비행을 하는데 이제 옆에 앉은 기장님들하고 비행을 하잖아요. 이제 737은 되게 어찌 보면 이제 기장된 지 1, 2년 안에 계신 기장들하고 많이 비행을 했었는데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장영 씨, 우리는 기장된 지 10년 걸렸는데 장영 씨 때는 그거 안 걸릴 거야.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친해지잖아요. 나중에서 선배님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12.5년인데 저 아직까지 부기장이에요. 막 이랬어요. 제가. 아니 기장하고 부기장 업무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러면? 업무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어야 해요. 있는데 인터넷을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였는데 요즘은 인터넷 다 쓸 수 있으니까 이제 회사가 계약을 그렇게 해요. 인터넷까지 포함을 해서. 방에 들어가서 남자친구랑 카톡 해야죠. 언제 모여서 거기서 별로. 아니, 제가 왜 여쭤봤네요. 얼마 전에 사고 하나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저한테도 들리더라고요. 네, 승무원가. 어느 항공사야, 그거? 모항공사라고. 무슨 사고? 그러니까 그 기장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회식을 했나봐. 외국 가서 나가서. 네. 그리고 나서 여자 승무원이 먼저 호텔방에 갔는데 뭐 어떻게 해갖고 이제 성폭행 하려다 실패했죠. 그게 이제 기사가 났던 그래서. 네, 그 기사가 났죠. 기사가 났는데 사실은 그 운항 승무원은 이제 프런트 얘기해서 키를 복사를 했죠. 남자가? 네, 근데 본의 아니게 라스네임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외국 애들한테는 그 라스네임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 리의 키를 복사해달라니까 썼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달랐던 거죠. 리 많잖아요. 이씨들이었구나. 많지. 리동영 동무 혹시 아는 사람입니까? 난 그렇게 무식한 짓은 안 해. 어떻게 키를 복사를 해가지고 말로 꼬시든가 그게 뭐 말이 되냐고. 근데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환상이 있는 직업이거든요. 이 직업 자체가 스튜어디스들하고 뭐 같이 이제 조종사가 사람 사는데 전용 딱 가방 들고 가는 거 보면 진짜 멋있는데 그. 조종사들의 가방 안에는 그럼 뭐가 들어있어요? 007 가방. 그러니까 네, 각진. 각이 졌죠. 네.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변했을 거예요.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구입해서 갖고 다니는 가방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 안에 그 차트가 있어요. 이제 잽슨 차트하고 리도, 그러니까 이게 독일 쪽에서 만드는 그 독일의 루프트한자가 만드는 리도라는 차트가 있고 미국 중에서는 잽슨 차트라는 게 있는데 그 차트가 되게 두꺼워요. 베개에서 쓰기 딱 좋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다 넣어서 다녔어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개인 게 있었고 예전에는요. 요즘은 회사가 이제 일종의 라이브러리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출근을 해서 그 책을 받아다가 가방에 넣어서 비행을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든 정보, 공항에 대한 모든 정보, 차트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근데 회사를 이직을 했더니요. 아이패드를 주더라고요. 아이패드 안에 다 있어요. 그렇네. 네. 큰 가방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네요. 제가 이전 항공사에서 한 14일짜리 패턴의 화물기 비행이 있어요. 네. 인천공항 딱 출근하면 7건을 줘요. 부기장이 더 많거든요. 어깨 빠져요, 막. 근데 그걸 제가 다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제가 갖고 앵커리지에 가갖고 비행기에 두고 내리면 다음 사람이 와갖고
또 그 책을 수령해서 전 세계를 도는 거예요. 근데 여긴 갔더니 아이패드를 주더라고요. 훨씬 더 진부한 회사네. 그러니까요. 아이패드가 들어있는 걸로 그럼 요즘.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항공사 파일럿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민항사의 조종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일반적으로? 저 얼마 전에 이제 아는 분이 회사를 이제 카타르항공을 그만두고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분은 객실 승무원이셨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우연한 기회에 이제 인천에서 카타르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네. 회사 직원인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책을 보니까 조종사 공부 관련 책을 보고 있길래 제가 말을 걸어봤죠. 이 책을 왜 보시냐니까 조종사 준비한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본 게 있죠. 그리고 그분한테 오히려 정보를 제가 좀 얻었어요. 그게 저희 때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요즘은 보니까 저는 항공대를 나와서 항공대 내에 비행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스폰서십이 대한항공에서 스폰서십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끝내고 나면은 바로 제주도에 내려가서 교육을 받고 바로 입사가 되는 코스인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리고 공채도 있었는데 지금은 공채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1000시간의 비행 시간을 요구하고요. 그 비행 시간이 없으면 입사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대한항공 단독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일단 미국의 FAA라는 이제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하는 미 연방 항공청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 이 부기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2013년도에 확정적으로 바꿔요. 네. 근데 그 기준이 1000시간이에요. 근데 미국이 지금은 자기네 걸 셋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게 셋업이 아마 끝났는데 보통은 미국에 취향하는 항공사들은 거의 미국과 똑같은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강제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마 그걸 대비한 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이에요. 아니, 저도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삼성전자 직원이 미국 가서 1000시간인가 연수 받고 대한항공 부시 파일럿이 된다. 뭐 이런 걸 봤거든요. 아마 그게 똑같은 그런 거 봐요. 네. 근데 대한항공만 1000시간이고 지금,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500시간이고요. 다른 지금 저비용 항공사들은 뭐 250시간, 그리고 이제 저비용 항공사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한쪽 대답은 우리 회사 입사 기준은 운항본부장이라고 본부장 마음속에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른대요 자기도. 다운랜드 같은 곳이네요. 요즘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주먹을 날릴 뻔했어요. 냄새 나서? 네. 냄새. 테이블이 좀 멀어서 손이 안 닿는데 진짜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양고기는 조리법 이렇게 해서 냄새 안 나게 하는데 원래 양고기 냄새가 심한 고기예요. 장난이 나. 그래요? 저도 호주에서 먹어봤을 때는 가까이 가지를 못할 정도로. 냄새 많이 나. 양고기도 먹군요. 그리고 양고기를 많이 먹는 그분들 냄새도 참 특이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양고기 좋아하는데. 아니, 여기서 먹는 건 안 나잖아. 한국에서 먹는 양고기는 그래요? 나중에 오시면 만약에 진짜 양고기. 여기서 그렇게 냄새 심하게 하면 아무도 양고기 안 사 먹지. 그러네요. 근데 일단은 항공사 조종사나 스튜어디스 꿈꾸는 사람들이 장점으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외국에 살고 계시긴 하지만 세계 곳곳을 가볼 수 있기 때문에 난 이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부기장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내가 조종사가 되고 싶었는지? 저는 좀 다른데요. 전 원래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어울린다. 근데 원래 억수탕 이런 거. 네? 아니요. 저는 영화를 무지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영화 보던 그 시절만 해도 한국의 센서십이 되게 심했어요. 맨날 영화가 나오면 외국 자료에 비해서 몇 분씩 막 다 잘려나가고 왜 이렇게 있잖아요. 이불 덮다가 사라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촛불로 갑자기 사라지고. 네. 그게 너무 싫어서 영화를 외국 가서 보고 싶었는데 근데 외국을 가는 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조종사를 꿈꿨죠. 네. 근데 지금 박누리가 앞에서 조종사나 스튜어디스는 전 세계 곳곳을 갈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가서 그냥 호텔에 들어가서 그냥 뻗는 거 아니에요? 관광할 시간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저는 777이라는 비행기를 탔는데 유럽이 사실 볼 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330이라는 기종이 비수기 때 유럽을 가면 주 4편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4박 5일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현지에서 풀데이로 이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시간이 있죠. 그러다가 성수기가 돼요. 그러면 주 7회로 바뀌면 24시간 스테이로 바뀌거든요. 그럼 저희가 가요. 그럼
저희는 가서 잠만 자고 항상. 참 우울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시간도 없을 것 같아. 그러게. 그래서 777은 좀 이렇게 경력 있던 조종사들이 탔었고 330이 이제 이니셜 기종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갓 들어온 이제 갓 부기장이 된 후배가 잘생겼어요. 잘생겼고 키 크고 그 후배는 가면은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과 재미난 투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잘생기고 봐야 되군요. 네,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일단 궁금한 거, 제일 먼저 궁금한 거, 뭐 이렇게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숙소로 옮길 거 아니에요? 네. 숙소로 옮기면은 뭐 조종사, 부조종사, 스튜어디스 다 같은 객실이죠? 이렇게 같은 호텔이죠? 숙소가? 네. 대한항공은 그런 시스템인데 일본 항공사들은 기장 부기장을 분리를 하더라고요. 기장 부기장이 아니라 기장하고 객실 승무원은 분리를 하더라고요. 왜? 그게 비용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종사 쪽이 좀 파워가 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거기 걔네들 이제 조합이 있으니까. 그러면 객실 승무원들 조금 낮은 호텔을 주나요? 그렇죠. 심지어 대한항공도 프랑크푸르트 노선 같은 경우에는 객실 승무원들은 공항 반대편으로 가요. 근데 그들은 48시간 스테이를 하고 저희는 24시간 스테이에서 바로 공항 앞에 있는데 그 쉐라톤에 묵었는데 반대편 호텔에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미군들이 숙소로 쓰던. 좀 안 좋군요. 왜 웃으시죠? 가봤다니까? 아니, 가봤다니까. 갈 수 있지, 뭐, 그래. 갈 수 있죠. 거기에 샵이 있어요. 무슨 생각하세요? 네, 물건 사는. 기장의 특권이 있나 싶어서. 기장이 시키는데 뭐, 이렇게. 나 같으면 내 몸은 쉐라톤에 있지만 안테나는 계속 반대편에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크루샵이 있어갖고, 누구 부탁받은 물건을 사러 갔었는데, 이제 미군들이 옛날에 숙소로 쓰던 BOQ를 개조한 자그마한 호텔이더라고요. BOQ 듣기만 해도 힘들어요. 네. 그런데 묵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같은 숙소를 쓰면, 네, 우리나라는 대부분 같은 숙소 쓴다 그랬으니까, 이제 뭐, 저녁에 밥도 같이 먹고 술도 한잔 먹고. 네. 보통 그렇게 하죠. 그것도 기장부장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누구냐. 얼굴이 소중하군요. 제가 이제 초반에는 그런 같이 밥 먹는 자리를 많이 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게 나는 계산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아니요, 이게 이제 주로 보통 호텔에서 먹을 때는 사갖고 와서 먹을 때가 많은데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리 기장님이라도 실수를 많이 하세요. 말이나 꼰대 있죠, 꼰대. 꼰대. 이거는 어떤 직군을 하고 그냥 나이 들면 꼰대가 되나 봐요. 그럼 같이 올리기 싫겠네, 꼰대가 있으면. 그러면 슬쩍 그러면 우리 저 꼰대 기장 빼고 우리끼리 모이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분위기를 잘 안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위기를.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휴대폰이 막 열심히 이런 카톡이나 이런 게 없었던 시절이니까 연락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와이어레스를 공짜로 이제 회사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때는 호텔의 인터넷 팟캐스트의 선명. 이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66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왜 눈을 감고 있어요? 네? 야할 때. 야할 때는 뭐예요? 느껴보려고? 야할 때는 뭐예요? 잠깐 눈을 감았어 보네요. 나도 더 느끼려고 하는 줄 알았네. 네, 오늘 2부에서는 청정잡스와 환승역의 그 여자 코너 준비가 돼 있는데요. 오늘 청정잡스에서는 저희가 어제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여성들에게 최고의 신랑감 직업으로 손꼽히기도 했던 항공사 파일럿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남성들도 어린 시절에 장래희망으로 파일럿 꼭 한 번씩은 거쳐가는 코스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혀요.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원래 기계치여요. 어렸을 때부터 치여요. 장난감 조립 막 하잖아요. 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젬병이어서 기계 다루고 이런 걸 아예 도로지 말로 조지는 것만. 맞습니다. 기계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 재율이 로봇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조립해줘요. 요즘 애들 조립하는 게 힘들어요. 난 못해요. 어려워서. 또 못 받고 이런 것도 다 우리 와이프가 합니다. 진짜요? 못해요. 못 박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요? 못하면 손 찍습니다. 믹스앤피스 사세요. 안 돼요, 그거. 옹벽 뚫지도 못하는 거. 어쨌든, 근데. 저는 키가 안 돼서 안 되지. 아니요, 키 상관없잖아요. 앉아서 일하는데요. 상관없어요. 160 이하도 가능합니까? 160 이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160 이하는 언저리잖아. 대한민국 언저리지. 법상 현역 군인을 갈 수가 없어요. 네, 어쨌든 오창석도 할 수 있는 걸로. 파일럿은 모르겠고 그냥
그 개인 전세기 타는 외국 영화를 보면은 꼭 딱 문 닫고 자기 여자친구랑 안에서 놀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부러웠었죠. 아, 파일럿이 아니고 그거는 그 안에서 노는 사람이 되고 싶었군요. 그 안에서 노는 사람 최고죠. 그럼 돈을 벌어야죠. 1,000억, 2,000억대 부자가 돼야죠. 그러게. 토니 스타크. 위대한 개츠비처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창츠비. 네, 그럼 오늘 청정잡스 17번째 시간 함께해줄 스페셜 게스트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14년째 민간항공사에서 비행 조종사로 일하고 계신 카타르 항공의 이장영 부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EJ에 출연하신 적 있다고 들었어요. 네, 지난번 한진그룹 할 때였죠. 그때 여기 놀러. 박창진 때였나요? 아니요. 그냥 한진 때? 특집. 특집 때 그냥 놀러 왔다가 그 작가님께서 갑자기 들어오라 그래갖고 얼떨결에 들어와서 잠깐 몇 마디 하고 나갔었습니다. 당시에 아시아나에서 막 간둘 때. 아시아나요? 대한항공에서 간둘 때였나요? 네, 한진이군요. 참. 네, 아시아나는 제가 마일리지를 모으고 있고요. 대한항공에서 딱 간둘 때여서 딱 맞겠다 싶어서 잠깐 들어와서 방송했고.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카타르 항공으로 이동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 뭐 EJ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기장 또 이 파일럿들이 오랜 비행 시간 할 게 없어가지고 EJ를 엄청 듣는다는 소문을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EJ를 어떤 기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시네타운 19를 듣다가 EJ를 어떻게 들었는데 기장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장유 씨는 EJ 듣나?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걔들 너무 듣보잡인 것 같아갖고요.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 이렇게 클 줄 몰랐었어요. 그때. 초반에. 근데 그 기장님은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이거든요. 쌍년 특집 이런 것 때부터 들었나 봐요. 아니,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많이들 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 자동 항법 장치인가? 그거 켜놓고 별로 할 일이 없죠? 근데 안에서는 못 들어요. 안에서 못 들어요? 네, 규정상 못 들어요. 그 뭐에서 들어요? 안에서 듣는다 그러던데, 내 아는 기장은. 규정상 자동 항법 켜놓고 객실로 들어와서 들어요? 레스트 할 때. 제가 이제 근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근무 시간을 벗어나면 이제 자기 레스트가 있거든요. 그럼 나가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그때 듣는 거죠. 사실 그 레스토랑 잠을 다 잘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뭐 스위치가 있어갖고 스위치 끈다고 바로 자고 키면 깨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그 잠을 이제 매니지하면서 남는 시간에 많이들 들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거기 사실은 뭐 비행기 출발할 때는 문 잠궈놓고는 아무나 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네. 그럼 몰래 그냥 귀에 꽂고 있으면 되지 뭐. 근데 규정상 안 되니까 안 되는 건 법을 지키는 분이시고 제가 아는 기장은 그냥 듣는다 그러더라고. 오랜 시간 동안. 진짜요? 네, 제가 탔던 기종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박누리한테 연애해요 요새? 왜요? 뭐 자꾸 저 하라는 진행은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 그게 아니라 제가 다른 거 뭐 이렇게 일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일 들어. 네, 오늘 제가 뭐 끝나고 바로 와. 뭐 그런 거군요. 그래 알았어요.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카타르 항공에 계시면은 카타르에서 생활을 해서 고기를 못 드신다고. 네, 돼지고기가 안 되죠. 이제 이슬람 국가니까 돼지고기가 안 되고. 돼지고기만 안 되고 뭐 양 이런 거 다 돼요? 소. 양이요. 예, 양고기. 양고기 맛있겠다. 네. 지난번에 여자친구가 놀러 왔을 때 뜨거운 양고기를 먹고 여자친구가 너무 뜨거워서 입김을 내뱉었는데 실질적으로 비행에 들어가면 이거는 제가 대한항공과 카타르는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저는 뭐 대한항공에서 민항생활만 했으니까 이제 되게 어찌 보면 눈치 아니면 이게 윗사람에 대한 아니면 선배에 대한 이런 걸 내가 해야겠지 혹은 또 그런 게 통해요. 실질적으로 기장이 하게 돼 있는 잡도 이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말 때문에 부기장이 하는 게 많아요. 특히 잡일들은 다 해요. 심지어는 쓰레기 봉투를 설치하는 것도 부기장이 열심히 해요. 근데 카타르 갔더니요. 제가 막 해주니까, 너 이러지 말라고. 야, 이건 내 자리야. 이건 내가 할 거야. 네, 그런 거부터. 그리고 그 기장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해주려고 했더니, 야, 넌 네 일을 해. 이건 내 일이야. 저 거기에 처음에 되게 좀 이렇게 혼란이 왔어요. 말은 듣고 갔지만, 다르구나, 역시. 우리나라 같으면 안 해주면, 뭐야, 이 새끼 왜 안 해? 그랬을 텐데. 좀 더 수평적이네요. 요즘 파일럿 편해졌어? 뭐 이런 거 막. 일단은. 부기장도 편해졌어? 일단은 이제 문화 자체가 퍼스트 네임을 부르는 문화다 보니까. 그리고 저보다 나이 어린 기장들도 되게 많아요. 네, 10살, 11살 어린 기장들도 있더라고요. 궁금한 거. 그 부기장 한 5년 차하고, 기장 달다마자 1년 차하고, 연봉 차이가 얼마나 나요? 저는 제 걸 말씀드릴게요. 네네. 저는 저는 엑셀로 가계부를 쓰는 남자라서 아까 한번 까봤어요. 까봤더니 제가 737 그러니까 이게 2004년이에요. 2004년 5년인데 이때
총 받은 게 네트로 세전으로 8천이 안 되더라고요. 네. 세전? 네, 세전. 그거 뭐 세금 깎고 하면 얼마 안 되네? 얼마 안 2004년. 2004년 5년 넘어갈 때니까. 그건 그때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면 아니, 훨씬 더 그래도 많이 이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는 금액하고 그럼 네, 2000년대에도 비행기 몬다면 다 연봉 1억으로 생각하지. 그래서 왜 그 파일럿 노조 이게 뭐 파업한다 했을 때도 다 조선일보 이런 데 기사가 1억짜리가 파업한다고 난리쳤었는데 그때도. 저는 이제 네트로 받은 거 온핸드 뭐 낸세금 뭐 이런 걸 다 해봤어요. 4대 보험은 또 얼마를 냈고 4대 사실 준조세에 가깝잖아요. 그러게 봤더니 그때 한 1,500만 원 정도가 그 금액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8,500, 7,500 그러니까 1,500 빠지고 나머지가 6천 되겠네, 6천.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장거리 전환하고 쭉 타고 가장 많이 받은 애가 2015년인데 네트로 1억 1,800 받았더라고요. 우리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닐 수도 있고. 비행기 한 12년 탔는데 1억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저도 이제 휴가라서 여기 한국 나왔지만 할 일이 없어요. 이삿짐 싸러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잠깐 조사를 해봤더니 아까 뭐 여기 질문지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돈을 가장 많이 받는 항공사 어디냐라는 얘기잖아요. 에미레이트. 아니에요. 사실 중동 쪽은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요. 거기는 오래 있잖아요. 네. 오래를 그러니까 그 한국 국내 항공사에서 열심히 임협해갖고 회사가 제시하면 1점 몇 프로 제시를 해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내년에 3%가 인상이 돼요. 네. 근데 이제 기장들은요, 5년, 그러니까 3%씩 올라가다가 5에서 6년 차 넘어갈 때 8%가 올라가요. 뛰는군.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그때 회사를 많이 떠나니까 당근을 확실하게 던져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처음에 의문이 왔던 게 이 사람들은 왜 중국을 안 가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장 한 12년 차, 13년 차 근무했던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고 그 사람의 연봉을 물어보니까 중국이 돈으로 조종사를 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못지않게 받고 있더라고요. 25만 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와, 3억 가깝네. 네. 그러니 중국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아까 제가 미국이 좀 많이 받고요. 네. 그리고 일본도 많이 받는데 일본에 제 친구가 아나 조종사예요. 저보다 비행 늦게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한 우리나라 돈 한 1억 한 4천 5천 받더라고요. 부기장인데. 집값도 대줘요. 와, 짜이다. 그러니까 뭐 꿈만 하지. 근데 사실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받는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어려운 임무를 수행을 한다라는 건데 비행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가요? 가장 힘든 건 역시 피로인 것 같아요. 이 피로라는 게 졸음 운전 있나요? 열 몇 시간씩 막 해야 되고. 뭐 이제 저는 좀 지났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한 일례를 드릴게요. 이제 싱가포르 비행했어요. 돌아오는 길인데 이제 그 기장님이 그러니까 갈 때 싱가포르 내릴 때는 이제 그 기장 선배가 비행을 해서 갔고 돌아오는 게 제가 하는 거였는데 비행 시작할 때 만났는데 자기 잘 못 쉬었대요. 방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이 동남아들은 왜냐면 저희가 대부분 동남아 비행들은 자정 근처에 출발을 해요. 그러면 그 전에 초저녁에 자야 되잖아요. 근데 동남아 호텔들은 거기에 막 라이브 밴드 노래 부르고 그럴 때가 많아요. 시끄러워요.